여러분들은 올해가 광복 몇 주년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가 있나요? 여전히 진행 중인 아픈 역사의 굴레, 이제는 되돌아볼 때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8월 중순 정말 여름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다라는 우리 멘트 많이 쓰잖아요. 정말 숨 막혀요. 네, 특히 너무 올해는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일찍부터 덥기 시작해서 쭉 네. 더운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날씨 유별날 때 네. 우리가 참 바쁘잖아요. 그렇죠. 저 네. 지금 되게 피곤해요. 새벽에 나왔는데 정신도 없고. 요즘 승민 씨가 정말 바빠요. 밤낮 가리지 않고 요즘 네. 워커홀릭이 됐어요. 그렇죠. 네. 밤낮으로 중계를 워커홀릭은 사실 워커홀릭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도랑 상관없이. 워커홀릭이 저 집에서도 일하는 여자예요.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 제가 밤에 열대야 중계를 나간 걸 봤거든요. 네네. 한강으로. 네. 근데 다음 날 바닷가에 가 계시더라고요. 정말 바쁘네요. 오, 정말 고생이 대단하셨어요. 많으시네요. 이렇게 8월은 더운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네.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캐스다에서 이번에 광복절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함께 이렇게 녹화하는 현장을 이제 참여하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이제 아래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녹화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채팅방 참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채팅창 주제는 바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독립투사입니다. 네. 맞는 독립투사 원하는 기억나시는 분들? 독립투사를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사실 캐스터에서 특히나 역사에 관련된 방송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립투사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또 공부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혹은 존경하는 독립투사가 있다면 저는 캐수다 하면서 네. 이제 기억이 나는 김상옥 열사. 그러니까 전설의 400대 1로 싸우셨던 분. 아, 네, 400대 1로 정말 싸우. 무서웠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총알을 네. 이제 본인한테 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야말로 드라마 같네요. 저 지금 닭살 돋았어요. 지금. 영화 들었을 때는 아니죠. 멋있는데 네. 막상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큼 강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으면 정말 할 수 없는 4대 1도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400대 4대 1이 내가 4명이었어도 가끔 무서울 때 있어요. 맞아요. 도망갔을 거잖아. 대단하세요. 아이 좀 4명이 도망가기 좀 그래요. 유민 캐스터는 아, 저는 이제 시인,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맞아요. 났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젊은이가 그 신념을 지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렇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뭐 들었거든요. 무력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 시나 이렇게 글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를 외우셨다고요? 네. 네, 한번 읊어보시죠. 아니,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서시인데 네.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실 줄 알고 네. 좋아하는 시인데 한 10분 전에 막 외우시던데 그 아, 윤희 외우시던데? 씨가 너무 잘 알죠. 저희 그거 학교 다닐 때 엄청 다 시험 문제 외우라고 나오죠. 하지 그렇죠. 않았나요? 한번 해보세요. 응? 한번 해보세요. 저요? 네. 본인이 외우는 걸 저한테 하라고 했어요. 왜 지금 보려고? 아, 제가 좀 네. 짚는 글씨를 날까지 많이 써놨네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죠. 네. 좋아하는 거 맞죠? 네,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달리해서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누님이시죠? 내가 유관순 누나 화이팅! 저도. 네, 저도 딱 또- 유관순 열사. 그렇죠. 네, 유관순 사실 열사. 여성 독립운동가하면 유관순 여사 외에는 좀 사실 생각나는 여사 분이 막 열사님 열사님, 여사님도 된다고 되긴 했는데 되는데 좀 그래도 좀 예, 젊은 나이. 예, 왠지 열사님. 누님이 더. 네, 누님이 좀 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유관순 누나라고 배웠잖아요. 갑자기 나이를 확 올리시니까 여사님으로. 맞아요. 존경하는 의미로 네. 사실 했는데 부끄럽게도 저도 유관순 열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제가 앞으로 호명하는 이름을 네.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네. 네, 김락, 이화림, 네. 남자현, 정정화, 동풍신, 김마리아, 박자혜, 박차정.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이신 거죠? 맞아요. 정말 제가 근데 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네. 다 호명하지 못한 게 안타깝기는 해요. 저는 다 못 들어본 네, 이름들인 것 저도 같아요. 조금. 네. 전 남자연 의사 좀 익숙하네요. 아니요. 그 영화 암살에서 친구 중에 남자씩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영화 암살에서 아. 그 전지현
남편의 역할의 실존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영화였지만 그렇게 조금 우리가 몰랐던 분들을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뭐 허구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맞아요. 이름을 기억하니까. 네. 맞아요. 또 윤희 씨가 말했는데 작년에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재조명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좀 생소하고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네. 맞아요. 이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수많은 여성 항일투사들이 있었지만 근데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사실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는데요. 와, 1.8%. 네, 네. 그죠.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네. 또 아직 이름조차 밝혀내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아 정말로 이름조차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 좀 안타까운 것도 안타깝고 좀 답답하기도 하네요. 속상하기도 네. 해요. 네, 제가 그 많은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네.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혹시 조 마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까 김마리아 선생님은 네. 말씀하셨지만 조마리 또 다른 분이세요? 아, 여성 제가- 독립운동가 중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네요. 네, 그러게요. 아까 김마리아 그쵸. 네, 말씀하셨죠. 네. 열사님을 제가 말씀하셨고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어머님이세요. 윤봉길 의사. 의사, 뭐 안중근 의사, 이 중에 유관순 있는데요. 열사 셋 중에 대표적으로 아는 거예요. 세 명이시거든요. 왠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세 분 중에 한 분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바로 네. 안중근 의사님이세요. 아. 네, 이게 국제 보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네. 뭐 은가락지와 은투 등을 쾌척했을 만큼 네. 정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고 평소 아들에게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라는 와, 말을 그렇게 정말 입에 달고 대단하시네요.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들의 독립운동을 돕기 위해서 이 상해로 망명을 하시고 네. 또 1926년 7월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제후원의 임원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 이 조마리아 이제 열사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 대부분이 이렇게 네.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해요. 아, 정말 어떤 가르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게 그 편지와 함께 네. 그 수의를 직접 어머니가 지어서 그 안중근 의사에게 전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있는데 사형 집행이 되기 5분 전에 네. 어머니가 지어주신 수의를 입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봤는데 굉장히 호연한 모습이라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어머니들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조금만 다쳐도 막 맞아요. 아프고 그러시는데.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아프지. 그렇죠. 뭐 아들이 아프거나 위험한 일을 겪는 거는 싫을 텐데 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로서의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또 이렇게 응원을 했다는 게 참 네. 대단하고 아.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근데 더 안타깝게도 이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처럼 이 조마리아 여사의 유해도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네. 하셨고 또 정말 해방된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네.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 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 정말 왠지 모르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어서 한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책의 이름은 조선의 딸 총을 들다라는 아. 책입니다. 네, 이 대갓집 마님에서 신여성까지 24명의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저희도 아까 여성 독립 운동가 하면 유관순 누나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유관순 누나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바치는 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읽어야 될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유관순 누나만 알고 있던 이들에게 바치는 책.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이번 광복절에는 우리가 좀 잊고 살았던 독립투사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쇼로 참여해주고 있는 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네, 오늘 주제는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독립투사는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자, 위에부터 좀 볼게요. 오늘 가장 존경하는 독립투사는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아까 네. 김상욱 열사를 네,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시려고 했대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라고 이영호님께서 해주셨고 네. 그리고 통했네요. 네 유관순 열사님을 존경한다. 열사와 의사의 차이.
지금 나왔어요. 문제 나올 것 같네요 했는데 오늘 문제 없거든요. 의사 열쇠 책 아세요? 당연히 나온 알죠. 뭐예요? 열사는 무력으로. 죄송해요. 제가 제가 방송 중에 너무 들어오기 끊어서. 전에 재미를 위해서 아니 재미를 위해서도 귀가 빨개지셨어요. 제가 오늘 너무 졸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안중근, 의사. 의사죠. 유관순. 열사. 그렇죠.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뭐랬죠? 자, 다시. 의사는 무력을 사용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들어오기 직전에 검색하면 저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호님께서 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서 본 네. 나석주 의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동양척식 회사 투척과 조선철도 회사에서 일본인들을 저격한이라고 하셨네요. 사실 이렇게 역사 드라마도 괜찮은 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까지 이렇게 좀 알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참 맞아요. 좋다는 생각 들어요. 맞아요. 기억에도 더 잘 남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몇 분께서는 김마리아와 또 남자현 열사님들은 이제 들어본 들어봤다. 적이 있다라고 네. 하셨네요. 아무래도 남자현 열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암살 네, 영화 그렇죠. 때문에 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좀 영화를 집중해서 보신 네. 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네, 이 올려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좀 가슴 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쯤에서 우리도 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광복절 맞이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OX도 있고요. 자, OX도 있고, 자, 저요 지현이 벌써 나름 있나요? 공부를 네, 있습니다. 자, 있고, 또 객관식도. 작가님이 여기다가는 OX 퀴즈도 있고 했는데 OX 넣고 객관식으로 그럼 이게 필요가 없죠? 이거 왜 있죠? 정답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정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연습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해는 1번. 근데 이거 맞추면 상품 있어요? 네, 다행히 있죠. 작가님의 따뜻한 사랑. 다음 주에 주어진 여러분께 드리는 멘트. 클래식 멘트. 오케이. 욕심난다. 되게 욕심나 보다. 쉬운 멘트들. 자, 첫 번째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해는 1번 1948년, 2번 1943년, 3번 1945년, 4번 혜민. 1900. 네, 혜민. 1945년. 축하드려요. 이게 지금 사실 정답은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이었는데 작가님께서 낸 의도가 있는 게 대학생 중에 75%가 연도를 잘 몰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연습 문제로 준비한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격적인 문제. 아니 근데 객관식이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네, 듣고 그죠. 있다가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1945년을 당연한데. 네.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기억나시면 맞춰도 돼요. 네. 자, 대신 틀리면 벌칙 없어요? 벌칙은 다음 주에 멘트를 길게 한 페이지를 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비겁하지. 억울하잖아. 수연성. 저는 질문을 내잖아요. 아니, 넘어가죠. 자, 좋습니다.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독립운동가가 아닌 사람은 어려워. 1번 김원봉, 2번 이봉창, 3번 염석진, 4번 이재명. 윤희. 윤희 4번 이재명. 4번 이재명 탈락. 혜민 2번? 2번 이봉창. 아니 1번. 아, 바꾸기 없어. 1번. 그러면 승민 1번. 우리 왜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사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자, 3번이잖아. 보통 네 문제가 있는데 세 분이 맞췄는데 어떻게 3번 염석진입니다. 네. 염석진은 우리가 너무 코수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그러시는 거죠? 맞아요. 찍어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나 진짜 1번 할 때 아차 싶었다. 알겠습니다. 자, 염석진은 영화 암살의 가상인물이라고 합니다. 김원봉 선생님은 의열단 및 조선의용대를 설립하신 분이고 1번이었죠. 2번 이봉창 의사는 일왕을 직접 겨냥해서 처단하려 했던 독립운동가. 그리고 4번 이재명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살해를 계획을 했고 친일파였던 이완용을 암살하려다가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암살에 나온 분들이 다 실존 인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허구를 이게 재미를 해서 조금 헷갈렸어요. 암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니 근데 암살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헷갈릴 수 문제예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있어요, 다음 있어요. 문제 네, 좀 어떻게 다음 문제. 진행이 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명문가의 자제였던 이분을 포함한 6 형제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제가 봤을 때 을사늑약 아니 계속해봐요. 계속해봐. 체결되자 물려받은 전 재산을 처분해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는데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고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윤희! 누굴까? 번호가 있어. 윤희. 몇 번 대답해야 돼? 몇 번?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아니, 윤희 하셨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몇 번 누구 하셔야 돼요, 일단. 아니, 두 글자예요? 3글자입니다. 그 세 글자지? 지금 누구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금. 아니 통영까지만 들어갔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죠. 부통령. 초대 부통령이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1번 이회영, 2번 이시영, 3번 이우영, 4번 이보영. 들어줘. 혜민. 1번? 혜민. 이회영. 땡. 윤희 2번 뭐요? 그냥 2번 2번 뭐? 이우영이었는데 이게 번호만 맞추는 게 저희 아니라. 죄송한데 여기 저희가 예능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여러분들. 자, 2번 이우영 탈락. 자, 자 4번 4번 누구요? 4번은 아니야. 4번 이보영. 땡. 3번 네. 이시영. 2번 이시영. 아, 박수 주세요. 아, 참. 한 문제 맞히셨네요. 네. 자, 정답은 2번 이시영 선생님인데요. 1907년 형인 이회영 선생을 비롯해서 안창호, 전동기, 이동영 이런 분들과 신민회를 비밀리에 조직을 했고요. 이후에 만주에 독립기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정말 부유한 집안에 있었는데 모두 처분하고 온 가족이 떠났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이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그러니까 1번 이회영 선생님은 이시영 선생님의 형님. 그다음에 아, 형님. 이우영은 제가 아는 저기 가수. 똑같아. 그만해. 우리 죄송합니다.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아니, 넘어가요. 갑자기 넘어가요. 예능으로 바뀌어가지고 자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웃으면서 재미있게 좀 풀어봤는데 오늘 문제들이 사실 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많이 배우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웃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것 같고 대신에 저희가 오늘 문제를 못 맞췄지만 앞으로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꼭 잊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분들도 저희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좀 뿌듯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역사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우토로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뭐 방송국 통해서 봤죠. 예, 맞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한 방송국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출연진들이 그곳을 가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강제로 동원된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살면서 그렇죠. 시작된 마을이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바로 사할린이죠. 사할린. 사할린 들어봤어요. 네. 이 우토로 마을은 일본 교토의 남쪽에 있는 우토로 51번가에 있는 마을이에요. 네. 1941년 일본 군 비행장 건설 때 강제에 동원된 노동자 한 2,000명 중에 조선인 노동자가 한 1,300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가건물 합숙소가 마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비행장 공사가 결국 일본의 패전으로 중단이 되면서 네. 강제로 일을 한 것도 네. 정말 슬픈데 네. 돈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죠. 돈도 갈 곳도 없어서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새 삶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곳에 사는 조선인들과 후손들도 가난과 또 차별 속에서 이 마을을 가꿔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1989년 강제로 좀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그렇죠. 이때 비로소 이 마을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마을이 우물 하나 없는 황무지였대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살 수 있게 이제 그 마을을 가꿔서 이제 살만하니까 나가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땅에 나가라 이거 억울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듣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동산 회사에서 소송을 했는데 네. 법원이 부동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제로 이 철거될 명령에 놓여졌고
강제 퇴거 명령에 놓여졌고 네.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다행인 건 일본의 이제 양심 세력과 그리고 한국의 시민 단체들이 서로 합심을 해서 네. 살리자, 이 마을을 살리자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돈을 내놓기로 했고요. 그래서 2010년에 되던 해에 우토로 마을의 땅 3분의 1 정도를 매입을 해서 네. 강제 철거는 일단 보류되면서 위기는 넘겼다고 해요. 그래도 네. 많은 분이 이곳을 외면하지 않아서 참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토로 마을이 또 최근에 재개발을 위한 철거에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일본 정부가 주민들의 이 재입주를 좀 보장을 하면서 현대식으로 건물을 바꾼다고 합니다. 네. 이 까닭에 동포들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마을 회관과 또 합숙소 같은 마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건물들이 다 이제 헐게 되는 거죠. 좀 마을의 옛 모습은 사라지지만 그 옛날의 역사는 꼭 그쵸.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뭐 재개발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그냥 사시고 지금 이렇게 지내신 게 훨씬 좋은데 갑자기 어디로 가실 거면 참 재개발을 명목하에 참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또 당황하실까 그렇죠.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일본은 전쟁의 이 패배만을 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다는 거를 꼭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고 이제 듣기만 해도 슬픈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거는 사실 너무 기쁜 일인데 그렇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제징용이나 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잖아요. 네. 또 그 흔적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이제 마음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팠던 역사도 좀 잘 기억을 하고 후손들에게 잘 알려줌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정확한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절 뜨거웠던 이 광복의 감격만큼이나 또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이요 라고 답할 것이고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2번, 3번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답할 것이라.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쓴 나의 소원이라는 연설문의 한 부분인데요. 그 간절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지금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도 재밌고 유익한 수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생활 토크쇼 캐스터!